안녕하세요. 정치와스타 백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아유, 지금 요즘에 우리가 홍삼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야, 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사실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아주 많진 않아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가능하지 않아도 합니다. 저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희가 회사에도 좀 눈치가 보이고 해서 저희도 좀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도 도움되고 또 저희 또 채널 운영에도 또 이렇게 도움이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월 31일까지는 저희 정치와수다 채널을 통해서 홍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 가격으로. 그러니까요. 5월에 가정의 달까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많은 또 도움 또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랑개미님 정치와수다 오픈 채팅방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변 테드 놀러 오세요. 저 오픈 채팅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말랑개미님이 저번에 보니까 카톡으로 오픈 채팅방 만들었다고 해주셨는데 저 열리면 저희도 김태현 테디는 잘 모르겠어요. 걔는 잘 이런 거 하는 거 몰라가지고. 저는 되도록이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방법 좀 댓글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먹고 있냐? 네, 저는 이제 이거 하나 요새 시작하고 방송하는. 그러니까 나는 나름의 버릇이 생겨가지고. 방송 하나에 홍삼 하나. 나는 조금 있다가 하나 먹는 걸로 하고. 그 전에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저번 주에 제 친구랑 저녁을 먹으려고 제가 성신여대 근처에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 네, 방송 많이 나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치와수다 팬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 가면 꼭 인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마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보기로라도 꼭 우리 정치와수다 보시는 분들 꼭 저 아는 척 해주시면 꼭 저희가 한 번에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언급도 좀 해드리고 나중에 팬 미팅 이런 거 하면 꼭 모시는 걸로. 그러니까 너도 와야 돼. 저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를 이제 길거리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워낙 방송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제가 많이 나가는 특정 프로들을 얘기하면서 어디서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정치와수다 잘 보고 있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구독자 수는 아직 많진 않아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는 그런 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프로를 사실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좀 바른 생활 유튜브 방송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우리 내용이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는 하지만 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강하진 않잖아. 사실 원하시는 대로.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정치 지식이나 지금 현실 파악에 정확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바른 생활 그걸 만들려고 한 거였고요. 저희가 구독자 숫자 때문에 그 취지를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정치와수다 보면서 지금 현재 정치 진행되는 상황들 잘 따라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이 막 이제 하다 보니까 길었네. 테디가 있는 한 바른 생활 방송 불가능. 근데 걔는 바른 생활은 아닌데 일단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내용은 저희가 이 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그 내용을 좀 기초로 한번 들어주세요. 그게 테디 매력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나는 설마 했는데 다 통과가 되네. 제가 우리가 처음에 검수한박 저렇게 민주당에서 밀어붙일 때부터 우리가 민주당을 보통의 상식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면 도저히 민주당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저긴 답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 온갖 편법 꼼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서 결국 통과를 시키네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또 헛된 기대였나 봐. 나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임기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국민적 반대가 거세고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내가 보니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방송하는 분들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 거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 지금 법안 내용을. 방송 가서 형님한테 맨날 탈탈 털리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 몰라. 진짜 모르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법안인데 문제는 이 법안이 74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형사 사법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뒤집는 거야. 그냥 이게 그렇죠. 조정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뒤집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걸 공청회 한 번을 했나, 국민들에게 뭘 제대로 알려주길 했나. 그리고 어떤 분 이 얘기하더라고. 그 요즘에 막 그런 거 있잖아.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제한하는 거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를 얘기하니까 그거는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조정해 나가면 된대. 그거를 법안에 넣어야지 왜 조정을 해? 진짜 재밌는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그 이제 이의 신청 관련돼서 비판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의 신청 비판이 많으니까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랬나 봐요.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안 입법 해나가겠다. 근데 진짜 웃긴 게요. 이게 입법을 하기도 전에 보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게 무슨 이런 입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백콘이지. 거기다가 구멍 뻥뻥 뚫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나 대통령령으로 하면 된다. 아니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통과 자체를 위한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내용이 있어야 법안이지. 너무 웃겨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저런 그 문제점들을 다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면서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통과시켜야 될 아주 중대한 법안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어쨌건 본회의 2번, 3번 했구나. 네. 살라미로 야, 그렇죠. 나 그것도 아주 맛이 가더라고. 대단해요. 그래도 설마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이건 본인이 사실상 통과시키면 본인의 책임이지 뭐 본인 정권 하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거부권은 몰라도 약간 좀 민망하게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또 국무회의 시간을 뒤로 미루세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취소. 옛날엔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를 많이 믿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 과정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일단 우리가 형님이 이제 3번의 본회의를 했었는데 그렇지. 첫 번째는 그냥 열은 거고 결국 두 번째 열었을 때 검찰청법 통과시킨 게 회기를 쪼갠 거니까. 그렇지. 두 번째 검찰청법을 통과시킨 거고 세 번째 이번에 바로 이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렇지. 여러분께 제가 그렇게 안 생겼지만 나름 법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법대처럼 생겼어. 형님도 법조인이시고 저도 법대 출신이고 이렇게 보면 이 형사소송법이 가지는 의미라는 게 그럼. 우리가 기본 6법이라고 불리는 되게 중요한 6개의 법 중에 그러니까 가장 법대 들어가면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정말로 법 체계 내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당연하지. 있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재개정은 정말 학자들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 체계나 정합성 문제에 있어서 이 기본육법은 굉장히 까다롭게 여기 하나가 변경이 되면 굉장히 많은 법안이 변경이 돼야 그렇죠. 돼요. 실무선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 6법에 해당하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만에 나머지 다 보안입법 하면 되고 대통령령 하면 되고 공청회는 나중에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법안의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이게 한두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이제 원래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 이 법이 통과되기 전 단계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있던 이 수사 과정 절차 프로세스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는 걸 줘요. 근데 그렇죠. 종결권이 뭐냐면 기소하는 거 말고 나 이거 처벌 안 할래요. 이제 불기소하겠다는 불기소 의견을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끝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 끝이 나는 거를 이제 뭔가 견제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경찰이 마음대로 끝을 그냥 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일반 뭐 고소인, 고발인, 이해관계인들이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걸 다시 들여다보고 그럼요. 보완서를 요구하든지 보완서를 하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경찰 말대로 불기소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발인을 뺐잖아. 맞아요. 여기서 이제 고발인을 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민주당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야 피해를 본 피해자 고소인이 문제 제기 안 하는데, 야 고발인 보면 요즘 시민단체들이 막 고발해가지고 저거 계속 사건만 끄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야. 피해자가 있으면 그 고소인이 직접 이의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야. 맨 처음에. 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이 함정이 있어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요.
우리가 계속 상정하는 건 범죄하면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누가 사기를 치면 사기 피해자가 있고, 예. 누가 나를 때리면 폭행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누가 나를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상해 피해자가 되는 건데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뭐냐면 전형적인 게 부패 범죄예요. 예. 뇌물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아하. 뇌물은 뇌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게 당사자예요. 그렇죠. 요게 피해자가 있어? 없죠. 뇌물 준 사람이 좀 속은 쓰리겠다. 돈은 줬으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을 이제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통 이제 확인이 되느냐? 내부 고발자나 그런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안 해. 이의 신청을 안 하면 끝. 어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생각을 하냐 우리가 좀 이따 정확하게 다루겠지만 지금 성남 FC 사건 그 후원금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구단 성남 FC를 만들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초대 구단주가 됐잖아. 그랬죠. 근데 그 저기 축구단에 뭐 남는 게 있다고 기업들이 막 후원을 하겠냐. 뭐 어마어마하게만 몇십억 뭐 다 백몇십억이 됐던 것 같던데. 그러니까 총 그죠? 두산, 네이버 이런 대기업들이 160억 원을 여기다 후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럴 때 그 뭔가 대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게 각종 인허가나 뭔가 이런 것들의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4억 질 때.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 좀 냄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하죠. 왜 하는지 아세요? 고발인이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 이건 없어진 범죄죠. 이건 없어진 범죄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 성남 FC 사건 때문에 이의 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그럴싸하게 와닿는 이야기네요. 너무 딱 맞잖아 이게.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법안 자체 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건 이제 장애인 분들은 그렇죠. 직접 이제 고소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럼 대부분 고발을 해준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그럼 더 이상 경찰에서 끝 그럼 끝이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정의당마저도 사실은 이제 검찰청법에 이번에 전원 찬성을 했고, 그렇지. 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뭐 정당이라고 물론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사실 이의 신청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이고 앞서서 이제 검찰청법 통과된 거는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큰 흐름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기서도 뭐 진중권 교수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의당의 존립 근거 자체를 좀 의심하게 되고 그 무슨 민주당이 뭐 서민을 위한 정당이니 뭐 서민의 친구니 하는 거 저는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저는 확실하게 봤어요. 맞아. 그리고 내가 제일 항상 묻는 거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뭐가 좋냐?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다를 설명 못하면 그건 진짜 비겁한 거지. 그럼요. 난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냥 검찰한테 억하심정이 많아서 검찰한테 복수하는 것 같아. 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걸 뭐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납득될 만한 내용을 단 한 명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중대재해 관련 사건을 검찰이 수사 못하면 누구한테 이득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이게 검사가 수사하면 막 남용돼? 그런가 봐요. 민주당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얘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는 건 그냥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대.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이제 너랑 나랑 싸우는데 네가 나보다 이제 이만하니까 그럼 내가 너가 힘이 나보다 세니까 페널티를 주려면 네가 좀 이렇게 두꺼운 방망이를 끼게 하거나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근데 네 팔을 자른다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래 팔 잘라 이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못 쓰게 해. 이건 거니까. 아니 그리고 뭐 저기서 또 댓글에서 말하시면 검찰공화국이 되면 안 된다. 검찰공화국이 뭔데요? 나는 검찰공화국이라고 이해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검찰공화국이 도대체 뭔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렇지. 나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니 검찰공화국 뭐 범죄자 공화국보단 낫잖아 일단은. 저는 그거보단 낫다고 생각하고
그놈의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 하나 잡혀가지고 전 국민에 있는 전 국민 모두를 지금 검찰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지. 실제로 검찰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개혁해야 되죠. 그거 당연히 개혁해야 되는데 검수완박한다고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나? 그리고 검찰공화국이 뭐가 그렇게 나쁘고 검찰공화국이 뭔지도 정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검찰공화국은 나쁘니까 검경수사권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뺏자 뭐 이런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조거든요. 이해되지 그래. 않습니다. 지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예. 나도 사실 나는 현재까지도 법률 전문가니까 되게 이거저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뭐가 없어. 이유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이유가 없어. 그 검찰이 비대해지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정치 검찰화된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치안은 거의 최고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거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막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올 때 뭐냐면 저 막 자백 강요하고 막 검사가 막 경찰 위에 군림해가지고 맞아요. 말도 안 되게 사건 그냥 조작하고 막 정리해서 끝내버리고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해요. 절대 못하죠. 그 검찰 개혁은 이미 다 됐어. 그 검찰 개혁은 다 됐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걸로 지금 아마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테디도 뭔가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 우리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오늘 여러분들도 좀 많이 분노하셔야 됩니다. 신정혜님 잠시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나중에 시청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김태훈님 검수완박 이후 정치에 관심 떨어짐. 백 변호사님 주말에 LG 보약 잘 먹고 갑니다. 롯데가 LG한테 수입한 게 10년 만이라 그러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올해 롯데 많이 세더라고요. 올해 야구 끝까지 재밌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샤님 역시 정의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셨습니다. 자 줄리안님 고맙습니다. 트윈스님 국힘은 이번에 두 가지를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첫째 권성동 대표의 섣부른 합의 헛발질. 둘째 2020 총선에서 헛발질. 예. 맞아요. 저건 진짜 내가 그럼요.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방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있더라고. 지금 막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주방님은 검선박이어 정보통신망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커뮤니티 게시판 운영 중지시킬 수 있도록 발의했던데, 야 저것도 해요? 저거 하면 저희 또 다뤄볼게요. OTK님 검찰에 대한 복수와 정신 승리를 위한 민주당과 강성 지지자들이 하는 거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우리 왕팬님 거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여서 맨 밑에 건 안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의사 진찰권 막탈, 간호사분들이 하라 뭐 이런 법도 입법된다는 논리. 맞아요. 의사가 막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는 의료 활동을 하지 마. 이거랑 똑같습니다. 간호사 있잖아. 그러니까 저 민주당 의원들도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법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뭐 너무 과대한 입법권을 갖고 계시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 어차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남들한테 다 맡겨놓고 그 국회 본회의장 가셔서 그냥 손이나 드시면 딱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입법권 조정이 좀 손만 들어도 되지 않겠어요? 뭐 검수완박 뭐 논리라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어쨌건 지금 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주사위 던져졌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저희가 그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본회의까지,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까지도 완벽하게 무력화시켜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통과를 시켜버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공표하는 딱 요 한 단계 남은 건데, 그렇지. 저희가 그래서 공포하기 전까지 아직 공포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크게 이제 수단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지. 근데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죠. 포기. 문통한테 뭘 기대해? 지지쳐. 그건 안 돼. 두 번째는 정말 여론에 호소를 해서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이제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근데 거기와 연결이 된 것이 이제 국민투표인 거죠.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걸 막아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다시피 이제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야지만이 사실 이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게 있어서 민주당이 해주겠냐? 절대 안 해주죠.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그 여론조사 이렇게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엄청 높은데 국민투표법 절대 개정 안 해주죠. 마지막이 이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건데 너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 사법적 판단에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이게 지금 몇 개 변수가 있긴 있어요. 요거는 내가 어쨌건 지금 현재 법률 전문가로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현실적인 방안들 여러 개 있지. 지금 앞에 피켓 시위, 1인 시위하고 뭐 어떻게든 지금 여론 조성하고 네. 이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맞아요. 그 전주의 의원이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연수원 다닐 때 제일 나이 어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이라기보다 기획 교수 뭐 이런 거예요. 예, 판사 예. 출신으로. 근데 지금 전주 의원이 주도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법률 이슈는. 네. 예. 근데 지금 본회의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 근데 이게 공포가 돼도 4개월 유예 기간이 있잖아. 네. 그럼 본회의 의결의 효력이 만약에 무효가 돼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법안 자체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도 없네. 이 법안에 뭐가 문제냐 이런 실질적 문제 말고 절차만 다투는 거야. 예. 오로지 절차만 다투는데 이 절차 중에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살라미도 살라미지만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안건 조정 소위가 그냥 무산되고 뭐 30분 만에 끝났잖아. 네, 그렇죠. 근데 안건 조정 소위 그 국회 선진화법 내용이 왜 들어갔겠냐? 이게 뭐냐면 일당이 200석을 갖고 있어도 그렇죠. 세 개만 총 6석 중에 그렇죠. 왜냐하면 일당이 입법 독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여야 그때 그럼 다 정리되고 합의돼서 통과된 거잖아. 그럼요. 일당은 무조건 3개만 갖고 이 나머지 셋이 이 일당이 추진하는 걸 반대하면 90일간 숙려기간, 그러니까 그렇죠. 숙고기간을 거칠 수 있게 만든 거야. 이 숙고기간을 거칠 수 있게, 그러니까 일당의 입법 독주를 막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만든 법안인데 요 한 자리를 무소속으로 채우는 건데. 그렇죠. 무소속의 양양재원이 안 되니까, 너가 잠깐만 탈당해봐. 그렇게 된 거죠. 민영배가 탈당해서 요 자리에 속 들어가서 4명이 되면 90일 숙고기간 이제 이거를 종료시키고 그냥 진행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아까 말한 이 법안 통과, 이 법안의 취지 자체 정면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예 형해화라고 하죠. 그냥 완전히 변한 네.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지금 이 부분을 심의한 건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투트랙으로 또 검찰에서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렇죠. 검찰청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노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 나는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지금 이 법안 통과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은 그냥 사법부의 영역으로 최대한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꼼수 뭐 토론 기회도 박탈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저희도 최후의 수단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불가피하게라도 어떤 정치의 사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이게 민주당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보안 입법을 하자면서 입법을 하는 거는 너무 이상한 그건 일이잖아요. 진짜 개콘이야. 보안 입법 할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좀 나중에 미루던가. 다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살펴봤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 할 때 하는 게 보안 입법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통과 자체가 목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이 뭔지 나는 중요하지도 않아. 내용도 몰라. 하지만 검찰 검경 아무것도 하지 마. 검찰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돼. 이 두 개만 정해놓고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웃긴 모양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개혁 중독이 걸려 있잖아요. 개혁 중독. 뭐, 이거 자꾸 개혁이라 그러더라고. 언론 개혁, 뭐 무슨 검찰 개혁, 하다못해 이제 검찰 정상화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데 내가 기가 차가지고 아무튼 무슨 놈의 개혁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딱 민주당이 정치하는 방식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는 방식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계속 그 강성 지지층들을 굳건하게 만드는 방식. 근데 그러려면은 굳건하게 만들려면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뭔가 적을 상정하고 그렇지. 얘네를 때려 부숴야 돼. 하면은 타겟팅을 하지.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러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때려 부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층들 계속 강건하게 만드는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지금 검찰 지금 왜냐면 이슈가 없거든요. 아젠다가. 민주당이 지금 밀고 갈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자 이제 윤석열은 검찰 출신이고 어. 대충 뭐 17개월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은 개혁해야 되니까 그렇지. 자 검찰 개혁합시다. 어. 이렇게 해놓고 그 며칠 안 됐어. 내용도 얘기한 지 며칠 안 됐어. 내용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내용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똑똑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마 민주당은 정부 욕을 할 거예요. 100% 검찰이 수사를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아마 정부 욕을 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 그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 보고 좀 많이 느꼈어.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보면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 여론조사를 해도 항상 40대 50대는 철옹성이야.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에 확실히 우호적이에요. 그렇죠. 그건 여론조사 상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검수완박 법안만 관련해서 처음으로 40대 50대가 돌아섰더라고. 이거는 이게 역전이에요. 40대 50대도. 그래서 경기지사 지금 여론조사하면 40대 50대는 거의 6대 2 뭐 이 정도 수준이야. 김동연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하고 지금. 근데 60, 70에서 또 김은혜 후보가 많이 올라가니까 비등비등한 건데 이 법안은 그렇고 더 놀라운 건 국민투표 찬성이 60%가 넘더라고. 이거 실제 여론조사 그 결과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여론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 그냥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까 나는 전형적으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부터 예고가 돼 있었다. 말했던 것처럼 그때 조국 장관 수사하면서 갑자기 나는 처음 봤어. 수사하는데 서초동에서 수사하는 사람들 야 타겟팅을 수사하는 사람을 잡는 건 처음 봤거든. 그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지금 또 요즘에 또 조국 전 장관 이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철험엔지 요즘에 내 주변 사람들은 처럼도 안 마신대. 철험에 그놈 철험 뭐 하나에 비슷한 사람들. 네, 철험에서 이렇게 이 강성지층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끌고 가는 거에 지금 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맞아요. 그 철험의 멤버 우리 최강욱 의원은 짤짤이나 하고 계시고. 네. 짤짤이. 나 진짜 살다가 내가 제가 뭐 참 말하기도 방송 참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뭐 회의 중에 짤짤이. 뭐 최강욱 의원이 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명한 내용이 그냥 뭐 혼자서 짤짤이를 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했댔는데 그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무슨 야, 근데 이거 진짜 쓰러진 게 나는 그냥 사과할 줄 알았어. 네. 근데 안 하더라고. 안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면 누군가가 받거든 이거를. 네. 누가 받았게? 김어준이 받았죠. 네. 김어준이 딱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남자들은 다 안다. 우리 난 남자 아니냐? 근데 여잔가? 우리가 어렸을 때 여자애들 몰래 수업 시간에 짤짤이를 하고 이랬던 거를 다 알 거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저기 채널에서 뭐라 했냐면 아니 짤짤이 하면 이거 동전 이렇게 하면은 소리 나서 수업 시간에 못 해요. 못 하죠. 짤짤이는 몰래 하는 게 아니야. 짤짤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쉬는 시간에 다 같이 하는 거지. 근데 진짜 거기에 수업 시간에 짤짤하면 그거 죽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야 이 새끼 너 달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를 실드 치려고 하다 보면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욕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경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 그 정치와 수다에 어떤 의미든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뭔가 민원을 넣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유튜브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용어는 최소화 수위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둘이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의 분노와 이런 거를 담아서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어제 테디가 그랬죠. 제가 짤짤이 잘한다고. 저 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이런 류 돈 내게 하는 이런 류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잘했죠. 아무튼 이게 정치판에서 이게 나올 얘기예요. 진짜 최강욱 의원 그 국회의원이라는 양반이 짤짤이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손 왼손 나눠서 짤짤이. 나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자, 우리 일어 쓰시는 분 테디 지금 SBS에서 멋진 척해서 뭔가 부끄럽다. 여기서도 좀 그렇게 하지. SBS만 가면 멋있는 척해. 그래요? 나는 여기나 거기나 거의 비슷하거든. 근데 태연이는 거기 가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면 맨날 이렇게 들어 누우고 막 혼자 쭉쭉 빨고 막. 자, 우리
백 변호사님, 김재섭 헬스부 장관님, 오늘의 와수다도 참 유익합니다. 저 우리나라의 정치는 고대 로마 시대보다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민주당이 폭출할 수 있게 도와준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의 중에 짤짤할 정도면 도박 정도가 아닌가. 그렇죠. 빵 터졌네. 자, 우리 또 백변님, 저 더샤님입니다. 검수완박 고발인의 이의제기 문제입니다. 만약 유기동물 학대 현장에 대한 고발, 동물보호단체 고발한 데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못하죠. 못해요. 네.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반려동물 소유자인데 그 반려동물에게 피해가 가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건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동물보호단체에서 못하죠. 참, 그리고 저기 말씀하셨던 거 제가 난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검수완박법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앞장서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 여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권성동 의원이 앞장서니까 네.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 그게 저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보면 민주당에 어찌 보면 정당화 논리만 하나 더 정당화 저기 하나 추가해 주는 그런 느낌이야. 왜 저희가 그러니 영이 선다라는 말이 그럼,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전형적으로 지금 권성동 대표께서 검수완박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면 영이 안 서요. 그럼. 그러니까 힘이 좀 안 실리는 게 좀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 법안이기도 했는데. 그렇지. 이 권성동 의원이 실제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그 권성동 의원이 말하자면은 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여야에서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대립을 하고 막 토론하다 보면 통 크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걸로 실제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원내대표가 되시고 나서 우리가 소수 여당이니까 여소니까 권성동 대표께서 하실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기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내 평판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확실했어요. 화끈하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확실히 받는다. 잘못 줬네. 근데 이번 건은 사실은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야 되는 법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권성동 의원께서 초반에 완전 미스한 거야.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큰 미스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타깝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테디랑 저랑 이제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 제가 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영이 안 서요. 네. 영이 안 서고 권수완박 반대할 때 권성동이 앞에 서면 항상 민주당 쪽 패널들이나 의원들이 아니 저기 합의 다 한 사람이 저기 앞에 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또 여론 환기할 때도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사퇴하고 더 강하게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아이템 합시다. 그 전에 잠깐 제가 뭐 하나 뭐 하나 생각났어요. 알고 있어요? 아까 김어준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김어준 TBS에 짤짤이 쇼라고 있어요. 짤짤이 쇼. 그것도 몰래 보는 건가? 뭐 시청자들 많던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짤짤이 쇼로. 네, 짤짤이 쇼가 있었어요. 거기.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